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관련 세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두 영상에서 이제 벌써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많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가가치세가 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는 건지, 또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 뭐 납부할 부가세는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리고 절세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그 세 가지 절세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 일정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부가가치세 납부 일정은 이거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사업자의 유형별로 세금 납부 일정을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찾아서 보시고요. 지금 여기 표가 나오고 있죠. 그때 정리한 표고요.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6가지 유형의 사업자 중에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사업자는 3가지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하고 일반과세자가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해요. 그리고 이 법인 사업자 중에서도 면세법인 사업자 말고 그냥 법인 사업자, 이렇게 3가지 유형의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죠. 여기 표 보시면 이 부가세는 이 3가지 유형의 사업자만 이제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간을 보면 1년에 딱 4번, 그러니까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4달에만 신고하거나 납부를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따로 표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다른 표가 나오고 있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는 1년에 4번, 그러니까 1월, 4월, 7월, 10월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월달하고 7월달이에요. 왜냐면 이때가 바로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하는 때거든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일정은 이 세 사업자가 전부 다 다른데요. 이 중에서 일반과세자의 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업자는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하는 동안에 매입을 하면서 그리고 매출을 일으키면서 이게 계속 발생이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그때 신고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마다 신고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과세 기간이라고 하죠.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을 1월달에서 6월달, 그리고 7월달에서 12월달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쪼개가지고 2번 신고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각각 1기, 2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1월에서 6월을 1기, 7월에서 12월을 2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표를 보면 일반과세자가 1월달에 해야 되는 거는 전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7월달을 보면 그냥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전년도 2기는 7월에서 12월, 그리고 1기는 1월에서 6월이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만 신고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표를 보면 좀 이상하죠? 1년에 4번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월달하고 7월달에 각각 한 번씩 1년에 2번만 신고를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6개월치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다 내려면 사업자한테 부담이 너무 크니까 요거를 중간에 한 번씩 나눠가지고 더 내라는 거죠. 이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왜 종합소득세도 원래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5월달에 한 번만 내는 건데 중간달인 11월달에 중간예납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름은 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이라고 하고 부가가치세는 예정고지라고 하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4월달에 예정고지를 할 때는 지난 1월달에 확정신고한 금액의 50%가 고지서로 부과되고요. 그리고 10월달이 되면 지난 7월달에 확정신고한 금액의 절반이 이제 고지서로 날라옵니다.
부가세 금액은 매출의 거의 10%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이 일정을 좀 잘 알아두고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예정 고지는 이제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이걸 기한 내에 안 내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이거 꼭 내야겠죠.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간이과세자는 좀 좋은 게 부가세 확정 신고를 1년에 딱 한 번만 해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이 1년인 거죠. 여기 표에 그 간이과세자의 1월 달을 보시면 전년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치 부가가치세를 1월 달에 딱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간이과세자도 이 1년치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다 내면 힘드니까 이 예정 고지를 하는데요. 언제 하는지 아시겠죠? 이 부가세를 신고하는 1월 달부터 그 다음 해 1월 달의 딱 중간 달인 7월 달에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법인 사업자를 보면 다른 건 일반 과세자랑 똑같은데 그 4월하고 10월 달을 보면 예정 고지가 아니고 예정 신고라고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는 1월 달, 7월 달 뿐만 아니고 4월 달하고 10월 달에도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4월 달에는 1월부터 3월까지의 부가세를 신고를 해야 되고요. 10월 달에는 7월부터 9월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일반 과세자는 이제 4월 달하고 10월 달에는 그냥 고지서로 딱 날라온 것만 잘 내면 되니까 이게 되게 편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반해서 이제 법인 사업자는 이렇게 1년에 4번을 신고를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귀찮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법인 사업자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정리를 하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를 하고요. 부가가치세요.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신고를 하고 이제 납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가세 납부 일정은 이게 다고요. 여기서 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 과세자는 이제 원래 예정 고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매출이 갑자기 확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 예정 고지에 받는 그 부가세를 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매출이 확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출이 전 과세 기간에 비해서 뭐 한 3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도 그 예정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그 납부 일정은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단 그 법인 사업자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개인 사업자한테만 해당이 되는데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그 면세 사업자는 빼고 그 과세 상품을 취급하는 그 일반 과세자 중에서 신규 사업자나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원할 때 그 사업자가 원하면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조금 약하게 적용받는 사업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이외의 다른 세금이나 뭐 어떤 법 규정 같은 거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다른 거는 다 똑같고 부가세만 부가가치세법만 조금 약하게 적용을 받는다 그런 거고요. 예를 들면은 방금 전에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 일정에서 원래 부가세 과세 기간이 6개월이라서 1년에 이제 2번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부가세법에서 큰 혜택을 주는 거죠. 간이과세자한테. 그리고 또 부가가치세율도 원래는 10%인데 간이과세자는 이게 업종에 따라서 뭐 0.5에서 3%로 낮게 적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손님한테 뭐 물건을 11,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그 중에 1,000원은 부가세잖아요. 그래서 이 뭐 1,000원을 최대 1,000원의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건데 간이과세자는 뭐 업종에 따라서 최대 뭐 50원에서 300원 정도 수준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 간이과세자한테 뭐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되게 많은 분들이 무조건 이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제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하는 그 간이과세자의 단점 두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간이과세자의 첫 번째 단점은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부가가치세 그 매출세액보다 그 매입세액이 더 크면 그 차이만큼은 환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간이 사업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이 더 많아도 이 환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 초기에 뭐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던가 뭐 장비나 뭐 어떤 설비를 이렇게 투자를 한다던가 그러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일반 과세자로 시작을 해서 뭐 사업 초기에 이런 게 투자가 많으면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매입에서 납부한 그런 부가세를 환급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세액만 따질 때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게 맞는데 왜냐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업종에 따라서 0.5에서 3%밖에 안 되니까 이게 10%인 일반 과세자보다 매출세액이 훨씬 적게 나오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간이과세자가 훨씬 유리한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매입세액에도 똑같이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매입이 되게 많다 그러면 관이과세자로서 뭐 유리한 점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아무튼 첫 번째 단점은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사업 초기에 매입이 많을 것 같으면 일반 과세자로 시작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자의 두 번째 단점은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할 때는 뭐 큰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사업을 이제 다른 사업자를 상대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 확보에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뭐 어떤 사업자가 이제 간이과세자한테 매입을 했다 그러면 부가세 공제를 전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게 뭐 상식적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사업자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는 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때는 이 두 가지 단점을 잘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카페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 간이과세자가 언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느냐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간이과세자 그 사업자 본인이 일반 과세자로 전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요 신청을 하면 이제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요거는 간단하죠. 근데 이거랑 좀 다르게 그 사업자 본인은 간이과세자를 유지를 하고 싶은데 자격이 안 돼서 이제 저절로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그렇냐면 관이과세자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근데 연매출이 4,8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자동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일단 이 기준, 이 연매출 4,800만 원이라는 기준은 말 그대로 이제 연매출 기준이에요. 그 사업 기간이 1년 꽉 채웠을 때 4,800만 원이고 만약에 뭐 사업 기간이 3개월이다. 10월 달에 개업해서 12월 달까지의 매출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월 평균 매출은 1,000만 원이고 이거를 연평균 연매출로 환산을 하면 1억 2천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간이과세자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연 매출이 4,8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월 평균 매출이 400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월 평균 매출이 4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는데 그럼 뭐 언제부터 이렇게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거냐? 그 전환 시점은 그 해당 부가세를 신고한 과세 기간의 다음 과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1월 달에 신고하는 월 평균 매출액이 4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그 다음 과세 기간,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뭐 12월까지 매출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시점은 7월 1일부터였고요. 그 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5일까지 그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간이과세자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1월 달부터 6월 달 동안까지는 간이과세자로 계속 사업을 해서 요 과세 기간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7월 1일부터는 일반 과세자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뭐 많이 어렵진 않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 세율하고 간이과세자가 실제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그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 세율이 업종에 따라서 0.5%에서 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1조를 보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어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요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전기, 가스 등은 5%, 그리고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그리고 음식점업 뭐 이런 거는 10%, 그리고 제조업 등은 20%, 그리고 건설업 등은 3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부가가치 세율이 아니고 부가가치율이에요. 부가가치율, 이게 뭐 용어가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전혀 다른 거고요. 잠깐 부가가치율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뭐 쉽게 생각하면 마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종에서는 보통 이 정도 수익이 난다, 마진이 이 정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의 부가가치율이 10%라는 거는 음식점의 마진이 보통 10% 정도 된다고 보는 거고요. 뭐 제조업은 20%, 건설업은 30%, 뭐 마진이 이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뭐 실제로 이게 얼마나 맞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법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고, 옆으로 좀 새는 얘기인데 참고로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국세청에서 어떤 뭐 사업자가 세무신고를 잘 하고 있는 건지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은 이 부가가치율이 10%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음식점에서 신고되는 소득이 그 매출의 뭐 3%, 4%막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수상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10%가 나와야 되는데 뭐 3%, 4%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건설업인데 이 건설업은 이제 30%가 나와야 되는데 신고되는 소득이 매출의 뭐 10%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커지는 거니까 세무신고를 할 때는 그 업종별로 이 부가가치율을 좀 참고할 필요도 있어요. 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부가가치 세율, 뭐 얼마죠? 부가가치 세율은 10%잖아요. 이 부가가치 세율에다가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 세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 세율은 그 10%에다가 5에서 30%를 곱하는 거니까 0.5에서 3%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부가가치율이 그 10%였으니까 10%에다가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간이과세자가 신고하고 또 납부해야 되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는 지금 보이는 요 식대로 구하면 돼요. 참고로 이 식은 이제 부가가치세법 63조에서 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이렇게 계산해라 라고 정해놓은 거고요. 우선 여기 그 공급 대가, 그러니까 매출액이죠. 이 공급 대가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면 이게 납부해야 되는 부가가치세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입한 거는 공제를 해주는데 매입세액이요. 일반 과세자처럼 매입세액을 전부 다 공제해주는 건 아니고 매입세액에 그 업종별 부가가치를 또 곱한 그 금액만큼만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제 금액이 아무리 커도 이게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영상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보시기 좀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사업자가 꼭 알아야 되는 세금 중에서 종합소득세하고 이 부가가치세는 정리가 이제 됐고요. 원천세하고 이제 4대 보험료도 곧
이제 영상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들은 그 제가 지금 뭐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 그 자영업의 모든 것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고요. 이런 뭐 세금에 관련된 내용 외에도 뭐 노무, 또 뭐 홍보 방법, 뭐 그리고 뭐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뭐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사업을 좀 잘 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영상 중에 혹시 좀 이상하거나 뭐 더 필요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면 카페를 통해서 꼭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들어가고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